저는 조카를 집에 데리고 와서 건강한 조카를 받아들였습니다. 조카와 하늘을 나는 듯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너무 좋아서 엉엉 울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딸을 시집을 보내고 나서 10여 년을 혼자 지내온 50대 후반 아줌마입니다. 혼자 자영업을 하며 경제적인 여유로움과 제법 사교성과 애교도 있어 손님들과도 친하게 지냅니다. 그들과 어울려 다니며 여기저기 봉사,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비록 혼자 살고 있지만 남정네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지도 않고 즐겁게 지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허전함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사고로 갑작스레 남편을 떠나보내고 딸이 있어 외로움을 달랠 수 있었으나 매일 밤마다 자리에 누우면 온몸이 시리고 허전함이 실려왔습니다. 남편이 그립고 그 손길이 그리워 나의 아래는 꿈틀거리기 일쑤였죠. 그렇게 외롭고 힘든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매달 찾아오던 다할 거리도 끊기고 이젠 끝인가 보다 생각하게 되니 외로운 밤도 어느새 먼 옛날의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남편을 보내고 이제는 외로움에 완전히 익숙해져 버려 뭔가를 갈구하는 바램도 사라져 버렸어요. 남편이 내 위에서 고함을 치던 기억도 가물가물해져 버렸습니다. 가게에서는 저 혼자 일을 합니다. 바쁜 시간에는 정신이 없기도 하지요. 이 나이에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지 않아도 되어 좋기는 하지만 오히려 몸과 마음이 편하니 내가 할머니가 다 된 듯한 기분입니다. 가게 한 구석에 운동기구 몇 가지를 놓고 운동을 열심히 했더니 몸매가 괜찮은 저는 사람들이 나이보다 어리게 보더군요. 오늘도 새벽에 밥을 먹고 아침 일찍 가게로 갑니다. 조용한 집보다는 손님이 있어서 떠들썩한 가게가 낫지요. 영업 준비를 하고 조용히 책을 읽고 있으면 하나 둘씩 손님들이 들어옵니다. 첫 손님에게는 늘 일부러 더 상냥한 목소리로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의 첫 손님은 20대 초반일까 중반일까? 내 딸보다 어려 보이는 총각이었어요. 손님은 저를 쳐다보며 계속 웃고만 있었습니다. 의문이 밀려오는 찰나. 그 손님이 입을 열더군요. 숙모. 저예요. 저에게 숙모라고 부르는 이 총각의 기억을 되돌려 보았습니다. 아준민이 조카 맞아. 중학생 때 보고 한참 못 봐서 몰라봤네. 여긴 어쩐 일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준민이는 먼 친척 조카였습니다. 촌수를 따지기 힘들 정도로 먼 친척이지만 한 동네에서 살았기 때문에 숙모 조카였던 것이지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로 시댁 쪽 친척들과 왕래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조카가 찾아왔다는 것이 궁금해졌습니다. 숙모님 근처에 점포를 하나 얻었어요. 그리고 장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사드리려고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나는 축하의 말을 하면서 내가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달라고 했어요. 조카가 다녀가고 며칠 후 저녁 때였습니다. 가게 마감을 하고 옷을 갈아입은 후 구석에 있던 운동기구를 가지고 운동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날도 운동을 열심히 하고 집에 가서 꿈나라로 직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나는 레깅스와 쫄티를 입고 운동을 하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조카 무슨 일로 왔어? 조카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조카는 시선을 돌리고 말을 하더군요. 당연할 겁니다. 조카와 숙모라 해도 이런 차림으로 있는 것을 보면 눈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르는 게 당연할 테니까요. 과일을 깎아와서 조카와 마주 앉으니 조카는 포크로 과일을 저에게 주더군요. 건강한 조카를 이런 차림으로 마주 앉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저의 본능이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조카는 젊은 나무에 달린 과일은 물이 많지만 달고 맛있다는 말을 어디서 들었다고 하더군요. 하하, 늙으면 물이 메말라 맛이 없는 건가? 나도 모르게 나온 말에 조카가 그게 무슨 말씀인지 서로 무한한 표정으로 시선을 마주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조카가 숙모님,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숙모님처럼 건강하고 늘씬한 몸매를 지닌 여자는 젊은 여자들 중에서도 흔치 않아요. 조카의 그 말과 웃음이 나는 너무 좋았습니다. 조카 노인네 놀리면 혼나요. 나의 말에 조카는 숙모님은 미인형 얼굴에 운동으로 건강미까지 넘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숙모님을 쳐다보기 힘들 정도인데요. 하긴 내가 아직 시들지 않았겠지? 조카는 시선을 돌리는 척하면서 나를 보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조카는 나에게 편하게 운동을 하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운동을 건너뛰겠다고 했지만 조카는 자기가 잡아줄 테니 운동을 하라더군요. 아령을 들고 서서 운동하는 저의 뒤에서 조카는 자세를 잡아주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 중에 아래를 내린 모습을 조카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던 중에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리고 말았습니다. 조카는 비틀거리는 저를 부축해 주었습니다. 조카의 부축에 묘한 감정이 일어나면서 저는 가쁜 숨소리가 나올 뻔했습니다. 저를 부축해 소파에 눕혀준 조카는 저의 다리에 안마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나올지도 모르는 소리를 누르고 있을 뿐이었죠. 가만히 실눈을 뜨고 보니 조카는 걱정 어린 표정으로 안마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카의 손길을 즐기고 있었어요. 조카의 손길이 멈추기라도 하면 나는 세상을 버릴 것이라는 결심이라도 한 듯 했습니다. 나는 끙하며 모른 척 돌아 누웠어요. 조카는 다리와 허리를 정신없이 안마하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소리가 나왔습니다. 점점 조카의 숨소리도 빨라지고 때가 물 익었다고 생각한 찰나 조카의 건강한 것이 들어왔습니다. 난 몰라 늙은 숙모를 어쩌려고. 가만 계셔보세요. 제가 오늘 호강시켜 드릴게요. 말 그대로 호강이었습니다. 조카와의 즐거운 시간은 정말 길었습니다. 소파는 앉는 의자라 불편했지만 정신없이 일을 치렀습니다. 역시 길게 가지는 못하더군요. 5분도 안 되어 끝이 났고 저는 부끄러움에 조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카, 우리 집으로 가자. 응. 숙모 집으로 가자. 맛있는 거 줄게. 그 맛있는 건 이 늙은이였습니다. 저는 젊음의 활력이 깨어난 것에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그 무엇도 드나든 적이 없는 곳에도 모두 살아 있었습니다.
조카와 저는 함께 집으로 왔습니다. 나의 집을 모르는 조카보다 앞서 길잡이 역할을 했어요. 조카는 저의 빠른 걸음을 따라잡기가 쉽지 않았는지 숙모 천천히 좀 가요 하더군요. 나는 조카 말을 들어줄 만큼 여유롭지만 않았습니다. 참고 있던 본능이 이제 깨어났기 때문이었지요. 나는 조카를 집에 데리고 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너무 행복해서 울기까지 했어요. 조카가 너무 멋져 보였습니다. 나의 주인님으로 보이더군요. 다음 날 아침 진수성찬을 차려 조카를 먹였습니다. 숙모님도 드세요 하며 웃는 조카를 보며 나도 고개를 끄덕이고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조카와 헤어져 각자 일터로 가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가게 마감 시간에 맞춰 찾아온 조카에게 다 조카 때문이야 하며 또다시 뜨거운 관계를 하며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나눴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